오늘 네. 드디어 낙찰이 됐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기분 지금 너무 어떠신가요? 좋아요. 너무 좋으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 오늘이 몇 번째 입찰이시죠? 정식으로 두 번째 입찰. 두 번째 입찰. 두 번째 입찰만 된 거예요. 와, 진짜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은데요. 우리 방금 낙찰자로 제일 먼저 호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낙찰이 된 것 같다 하고서 앞으로 나가셨는데 좀 잠깐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실수하셨죠? 낙찰자 신분증을 달라 하셨는데 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신용카드를 냈어요. 신용카드로 바로 결제를 하시려고 하셨던 건가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네. 흥분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잠시 장래가 재밌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물건을 어떻게 고르신 거예요? 지역을 그러니까 한 위치를 보지 않고 여러 군데를 많이 보다가 이제 보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이번에 시세 조사하면서 네.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려운 건 그닥 없었어요. 시세 조사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신 거를 제가 이제 살짝 봤거든요. 네. 거의 고수 같은데. 아니에요. 임장을 그래도 매주 뭐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계속 봤던 것 같고 뭐 선생님들 말씀대로 이제 부동산 여러 군데 다니고 네. 전화도 미리 다 해놓고 이제 어쨌든 소액으로 하다 보니까 발품을 많이 팔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입찰하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이제 물건을 보고 시세 조사를 정확히 하고 열심히 뭐 끊이자고 계속 해야 되는 꾸준히 해야 되는 계속 게 시도를 해라.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전 회차의 금액보다 지금 낙찰받으신 금액이 조금 높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물건이라서 저는 이거 금액에도 후회는 없어요. 네. 이제 앞으로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 또 할 거예요. 바로 또 할 거예요. 다음에 또 입찰을 하신다고요? 네, 제가 또 받은 거 있어서 바로 또 들어갈 거예요. 기분 진짜 기분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액으로 낙찰에 성공하신 회원님을 모셔봤습니다. 인사 잠깐 나누시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셨는데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옵션 낙찰반 회원 변선이라고 합니다. 와, 회원님 네. 낙찰까지 받으셨어요. 네네네.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스터디반도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네. 스터디반 하시면서 낙찰 받으실 때까지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리신 거예요? 대략 한 4,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4, 5개월. 넉넉 잡아 네. 5개월? 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쭉 무주택자 네, 어떤 저는 거죠? 무주택자. 그랬다가 네. 이제 드디어 네. 1주택자가 되신 네. 거예요. 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회원님은 가족분하고 같이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혼자 네. 사시나요? 어머니랑 살고 있어요. 어머니랑. 네. 그러면은 어머니랑 지금은 이제 무주택자 하셨으니까 임차인의 입장이셨는데 네. 이제는 드디어 이제 집주인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듣기로 회원님께서 소액을 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셨는데 그게 녹록지가 않아서 좀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떠셨나요? 집을 일반 매물로 하기에는 일반 네. 매매로는 뭐 꿈도 못 꿨고 음. 근데 경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제 아무래도 돈이 소액이다 보니까 네. 고민이 좀 많았죠, 초반에는. 우리 그 경매 사건에 대해서 한번 네, 낙찰 네. 받으신 집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 집이 감정 가격이 2억, 2억, 네. 2억 정도였었고 그리고 낙찰 받으신 금액이 1억 5,600이요. 1억 5,600. 세입자를 받으실 때 계획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세요? 뭐 얼마에 내놓기로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월세를 놓기로 했는데 월세로. 네, 그래서 처음에 알아볼 때 거기가 평택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인부 그러니까 그 공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원래 천에 한 110 정도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빨리 놓기도 하고 뭐 그 정도로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한 천에 일단 90으로 내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천에 90. 네. 천에 90으로 해서 임차인분을 이제 맞추려고 지금 내놓으신 상태인 거죠? 네.
대출도 이제 알아보셨잖아요. 네네네. 대출은 몇 프로 받으셨어요? 대출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네. 제가 무주택자다 보니까는 생초를 해가지고 네. 맥심 75%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네. 9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90%. 와, 이게 웬일입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출도 네. 제법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보증금까지 받으시면은 결국 여기에 묶이는 돈은 얼마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3,200이었다가 음. 보증금 1,000만 원 받으면 2,200인 거고. 그러면 거기에 보증금까지 받고 난 다음에 내 돈이 한 2,000 정도, 2,000 정도. 2,200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월세를 받으시면 아, 네. 이자를 내고 1,990에 내놓으면 이자를 내고도 한 50만 원 정도 남아요. 50만 원 정도. 그러면은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수익률이 엄청난데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니까. 네, 한 44만 원 정도 이자 내니까 한 달에. 디테일한 금액과 수익률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론 수업 때 배우게 되는 수익률 표고요. 입찰을 하기 전에 회원님이 직접 작성을 하신 건데요. 자금 계획과 그리고 입찰가 산정을 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표의 우측에 시세 조사 내역을 보시면요. 낙찰받은 집은 시세가 약 1억 9천만 원에서 2억 정도인데요. 보수적으로 1억 9천만 원으로 잡아서 작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1억 5,6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으니까 안전마진이 3천만 원 정도가 되시는 거죠. 대출을 끼고 내 돈이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자마자 3천만 원 이상을 벌고서 시작을 하는 셈입니다. 취득세가 1.1%로 1천만 원이 추가로 나가게 되고요. 처음에 명도 비용을 조금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명도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월세 시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에서 10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었는데요. 보수적으로 80만 원을 적용을 해서 수익률표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입찰 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대출이 한 75%가 가능한 걸로 예상을 했었고요. 이자율은 5%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대출이 80에서 90%까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이자율도 4%대라서 실제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 예상 수익률은 12%가 나왔습니다. 그때 입찰하신 분이 꽤 많으셨죠?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11명 들어왔어요. 11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1등으로 네. 불리셨을 때 그 기분 어떠셨어요? 아, 진짜 흥분해가지고 심장 튀어나올 뻔. 아, 진짜. 그래서 너무 흥분을 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셨는데 그때 법정이 되게 소란스럽기도 했어요. 아니, 이제, 집행관 분들 너무 웃으셔가지고. 이제 일단 이름이 딱 불리고 난 다음에 환호를 질러서 네, 같이 친구들 가신 소리 분이 질렀고. 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목이 집중됐는데 앞에 나가셨을 때 또 한 번 웃음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이제 낙찰돼서 이제 신분증을 달라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네. 그 맨 앞에 있던 게 신용카드였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주니까 그분도 웃으시면서 어이가 없으신지. 그래서 결제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했던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웃으셔. 결제. 네, 그래서 지금 결제하시는 거 아니고 신용카드 제 신분증 달라고. 집행관님도 좀 센스 있게 네. 재밌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웃기셨나 봐요. 그렇죠. 아마 거기에서 대부분 내가 낙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걸 이제 돌려받으려고 다들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을 준비하고 텐데.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네. 신용카드를 내셨으니까 집행관님도 그런 경험이 아마 처음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혼내지 않고 그냥 웃어 넘겨주셔서 아유, 감사했어요. 네. 웃는 분에게 또 어떻게 그렇게 혼을 내겠어요. 지금 놀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럼요. 네. 일하고 있죠. 계속 일을 네. 하고 계셨던 직장인이신데 직장인으로서 일 끝나고 퇴근 후에 오셔서 수업도 들으시고 네. 또 그 이후에 스터디반까지 네. 계속 하셨는데 안 힘드셨어요? 힘들긴 했죠. 이제 음. 수업 오는 날은 이제 퇴근 후에 수업 듣고 뭐 3시간 자고 출근하고. 근데 또 그만큼 이게 또 지루한 게 아니고 또 배우면 재미있으니까 재미있기도 재미있으셨어요? 했고 부동산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또 보람도 있었고 아, 다행이네요. 저희가 네. 재미없는 수업을 하진 않았군요. 정말 재밌었어요. 아, 네. 첫 수업부터 재밌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받기 전과 그리고 받은 후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조금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등록하러 오셨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셨어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비읍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네. 진짜 아예 몰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상 너무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아, 부동산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더 그 전에는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셨었겠네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스터디 계속 참여도 하시면서 지금 현재 그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의 나는 어떤지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지금도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전에 비하면 네. 그래도 요즘에 너무 막 이렇게 전세 사기 같은 거나 네. 그런 거는 그래도 안 당할 수 있지 음. 않을까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겸손한 표현인 것 같은데 경매지를 보시면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특별히 막 진짜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네네. 그래도 이제 경매지를 보면 이제 이해하는 거는 다 거의 뭐 할 수 가능하시죠? 있지만 네. 네. 질문을 하신 걸 못 봤어요 요즘에. 아니에요 요즘에 그래서 네. 지금 낙찰 받으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사하시는 과정에서 뭐 거의 그냥 셀프로 스터디원 분들끼리 알아서 하셔서 뭐 권리 분석이랄지 아니면 그 뭐 시세 조사랄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셔서 이제 좀 전에 겸손하게 전문가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은 전문가 스멜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가 그 낙찰 받은 집의 위치가 어느 쪽이죠? 그 평택인데 네. 그 평택에서 굉장히 핫한 그 고덕의 고덕. 바로 오른쪽 위쪽입니다. 아, 한 차로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고덕에서 한 네. 15분 정도의 네, 거리에 멀지 않아요. 있는. 네. 그 낙찰 받으신 집을 처음에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그 집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 집이 그냥 일반 빌라가 아니고 연립주택이어서 연립이요. 네 대지도 크고 어. 세대수 되게 많아요. 아, 많이 있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다세대가 아니고 네 연립주택이에요. 네. 전용 면적은 전용 면적이 18평이요. 18평. 네. 그래서 방 3개, 욕실 2개짜리인데 사진으로 봐도 넓고 좋아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어. 지하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가 일단 100%가 다 되고 아, 모든 세대에 네. 주차장이 다 네, 한 대씩 40세대가 넘게 살거든요. 어. 그런데도 주차가 100%다 되고 네.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연립주택의 엘리베이터까지. 네, 2대가 있는데 그것도 아파트처럼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이 돼요. 바로 연결이 돼요. 아, 네. 아파트 중에 연결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근데 네, 여기는 연립인데도 그렇게 바로 연결이 네. 돼요. 너무 깨끗하고 네. 너무 넓고 중정처럼 가운데가 테라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정원이 그 네. 건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가보니까 네. 더 좋더라고요. 이 집을 보고 난 다음에 사실 처음에 경매집 왔을 때보다도 훨씬 직접 가서 네. 보니까 그 욕심이 더 네. 나셨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꼭 꼭 받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었군요. 네. 아, 나중에 임차인 맞추시고 할 때 한번 꼭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 고덕이면은 요즘에 뭐 삼성 그 S전자가 그러니까 예,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개발을 많이 하고 그런 곳인데 그러면 거기에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가 되신 거죠? 네, 뭐 그거 다 임장할 때도 조사했었고 그 전에 뭐 시세 조사할 때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뭐 삼성은 원체 지금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뭐 새해가 뭐 늦어도 한 달. 아, 한 달 안에는 나간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한 달이면 감사한데 거기는 뭐 늦어야 한 달이라고. 아, 늦어야 한다. 보통 네. 이제 다른 데서 한 3개월 안에만 네. 빠져도 그냥 노멀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여기는 한 달, 늦어도 원체 한 달. 일자리가 아, 그러면 거기에 제가 듣기로 수요 중에서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장인들도 있지만 또 네. 다른 분들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지역 분들도 많고 네. 뭐 삼성의 일자리 분들 많지만 그래서 여기가 월세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네네. 원체 이제 여기에 뭐 인부분들도 아, 많아서 이제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곳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 그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요까지 네네. 여기에서 다 채워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 집에 이제 낙찰 받으셨고 대출도 이제 알아보셨잖아요. 네네네. 대출은 몇 프로 받으셨어요? 대출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네. 제가 무주택자다 보니까는 아. 생초를 해가지고 네. 저는 한 맥심 75%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네. 9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90%. 와, 이게 웬일입니까? 저도 놀랐어요. 예전에는 경매로 대출이 90%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듣지 못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지금 회원님은 생애 최초이시기도 하니까 90%까지 제안을 해주셨다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90%까지